연락해요. 진짜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015년에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아산 연구소에서 책을 4권 냈어요. 나중에 숙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뭐 댓글을 한번 보내드리면 예. 좀 쉬었다고 예, 그러죠. 예, 그렇게. 진짜 울산이 고향이죠 뭐. 젊은 청춘 다 그저 보냈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전국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시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품을 많이 받아야 되네. 예, 발품을 많이 저희들 벌써 한 4, 5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뭐 회장단들은 연가는 분들은 한 20가습을 했으니까 다 했고 뭐 아산병원 쪽이든 또 연인 뭐또 지역사회학교 뭐 해변식 뭐 다 했어요. 높은 양반들은 다 했구만. 그럼 안 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원래는 주로 직업훈련 출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까지 하려고 했는데 노동조합 워낙 지금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협조가 좀 잘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진짜로. 근데 초기 뭐 1, 2대 이런 때는 1, 2, 3대는 그냥 뭐 노사협의 형식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또 주사를 받는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전부 018, 017 전화번호가 정확치 않아요 또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이제 직업훈련 출신들부터 먼저 하고 굉장히 그 현대 중공업이 이제 토대를 닦는데 굉장히 헌신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소개를 뭐 책이 하나 남거든요. 저도 공동저자로 이다대. 그래서 그 책의 소개는 제 내용 그냥 프린트 해왔어요. 난 책 나오시면 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이제 질문한 데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아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2017년 11월 3일 오후 2시 15분 우리 강정석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석 선생님은 뭐 전 현대중공업 직업훈련 1기 출신입니다. 그럼 구술과 정리편이라서 일단 구술자라고 용어를 쓰죠. 저는 면담자, 그 다음에 정주행생을 우리가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년월일과 고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9년 2월 18일 생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내대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고향에서 계속 자랐습니까?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시골서 자랐고요. 집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어떻게 서울 공고로 진학을 했어요. 영등포에 있는 서울 공고. 저기 아버지가 그래도 그 기계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고 가서 기술 배우라 해가지고 그때는 뭐 지상 명리를 받아서 서울 공고 주물목형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가족 관계, 우리 구술자의 가족 관계, 부모님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하고 5남매 막내예요. 5남매 몇 남매예요 그럼? 그럼 저기 3남 2녀. 3남 2녀 막내. 생각합니다. 그럼 어릴 때 가정 형편은 좀 어땠습니까? 뭐 동네에서 어떤 그런? 동네에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그냥 보통 약간 그렇지만 보릿고개나 이런 거 다 겪었지만 동네가 전부 가난하니까. 그럼 뭐 아버님 그 어릴 때 농사를 지었었으면 그럼 회사를 다니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렸을 때 농사는 안 지시고요. 회사도 다니시고 면회도 하셨었어요. 그 시절에 면회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뭐 가정 형편 중 정도 되죠. 그 시절에 논밭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까? 땅은? 논 한 15마디기 정도 있었어요. 논 15마디기. 밭 한 5마디기 정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아까 학창시절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좀 정확하게 학교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초등학교는 충남 부여군 옥산 초등학교. 중학교는 충남 부여군 홍산중학교.
그러고서 이제 서울공업고등학교 주물묵형. 그럼 고등학교로 올 때는 가족도 이주를 해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 혼자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고 형들이 서울에 먼저 와 있었어요. 회사 다니느라고. 형들은 뭐 그때 번드는 직당 없이 뭐 극장 간판도 그리고 또 뭐 외판원도 하고 이렇게 직장이 없을 때지 번드는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 있었어요. 형들하고 아버지는 먼저 와 있었고 쇠방살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공고 지나가니까 서울로 그때 이제 이주를 한 거죠. 시골집 놔둔 채로 서울 쇠방살이로 온 거죠.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죠. 새빵, 전새빵, 월새빵. 그러면 그 공고나 뭐 인문계도 있지 않습니까? 공고나 실업계로 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다. 원래 저는 미술 이런데 취미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로 미술 그리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랬는데 그 배고프다 먹고 살려면 기술 배워야 된다는 아주 철저한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공고 가서 기술 배우겠다. 대학교는 내가 보니까 가정형편상 대학교가 아버지 혼자 벌어서 대학교 보내기 어렵다 해가지고 본인은 좀 예능적인 소질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미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럼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그렇죠. 공고졸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멍해였죠. 콤플렉스였고. 그럼 지금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지금은 정릉동의 아파트예요. 대림 2편의 세상 아파트.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정년퇴직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50대 중반에 사놓고. 사놓고 저는 정년한 다음에 해외에서 6년 근무했어요. 정년하고 난 뒤에? 한 뒤에 연장 근무가 있어가지고. 그럼 해외에 근무한 뭐 그 직장명은 뭐죠? 베트남 하이퐁에 송산 비나신이라고 해서 송산 비나신에서 부록 공장을 만들다 수도했어요. 경기가 세상 경제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근데 베트남도 조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베트남 공장이에요. 베트남 한국 합작이 있죠. 한 베트남 합작으로. 그리고 거기서 2년 근무하고 일단 베트남 애들 뭐 훈련소를 제가 훈련소장 하면서 용접도 가르치고 뭐 이랬었지. 또 우리가 배운 거 옛날 그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애들 젊은 애들 22살 먹은 애들 뭐 한 100명 모아놓고 용접도 가르치고 뭐 수료도 시키고 했는데 조성경이가 죽어서 그냥 덮었죠. 그럼 이게 구술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생활 정도가 뭐 어느 정도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생활 정도 생활 정도 중상이라고 중상이라고 중이나 중상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업훈련원에 들어오기 전에 하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시는 일은 어떤 거 있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목형이니까 목형 공장을 다녔어요. 목형 공장? 그래서 내 목형 공장을 갖는 게 꿈이었죠. 내가 목형장 사장이 되겠다. 전공을 살려서. 목형장 자본이 별로 안 들거든요. 나무하고 뭐 연장 있고 자기 손재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목형 공장을 2년 다녔어요. 조그만 공장도 다니고 인천에 한국기계라고 그때 큰 국영기업체 있죠. 한국기계 1년 다니다가 내가 목형공장 운영을 하면 작은 회사 가는 게 낫다 해서 영등포에 작은 목형공장 옛날에 맛집구방이라고 했잖아요. 3명, 4명, 5명 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야무지게 준비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군대 일찍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직업을 잡아야 돼서 공군을 지원해서 갔다 왔죠. 공군 지원에? 군대를 1년 일찍 간 거죠. 다른 사람보다? 육군보다 1년 일찍 갔죠. 왜 그러냐면 일찍 자리 잡으려고 군대를 갔어요, 사실. 그때는 공군은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36개월 꽉 36개월? 36개월 하루도 안 빠지고 챘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했는데 7월달에 제대했는데 8월달에 그 훈련생 모집 광고가 신문에 나왔어요. 8월달에? 7월달에 제대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한 두어 주를 뭐 할까 고민이죠. 이제 청춘이 목형을 다시 하냐 운전면허를 그때 땄는데 택시 운전을 할까 망설이는데 여기 써놨지만 아버지가 신문 쪼가리 하나 가주셨어요. 이발소에서 신문 보다가 이발소에서 현대중공업 훈련생 모집. 그럼 보니까 계획이 거창하잖아요. 남들 기술자니까 이거 좋다 가져갖고 주고서
가서 한번 가봐라 일단. 아, 예. 예, 일단 응모를 하고 가보고 싫으면 알아. 예, 내가 봐선 비전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무교동에서 그때 시험을 쳤거든요. 그때 한 4대1, 5대1 됐어요 경쟁률이. 그럼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직업훈련 시험은 언제 어디에서 뭐 시험을 쳤어요? 근데 여기도 써놨는데 그 건물은 모르겠어요. 현대건설 조선 사업분가를 옛날 만들었어요. 무동이 그 현대 본사가 거기 있었죠. 그 있었죠. 거기서 친 거예요. 아, 모든 본사 강당에 있었죠. 지금. 예. 아, 근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학교도 빌렸던 것 같아. 학교도 빌리고. 예, 그때 400명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4대1인가 5대1인가 이랬어요. 근데 시험치 문제도 다 알아요. 일반 상식하고 예. 현대 조선 주식회사를 영어로 써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현대 10빌딩 컴퍼니인데 그건 제가 예상으로 해갖고 맞췄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나이 먹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400 모집하는 전국에서 400 예, 모집. 전국에서 온 것에. 근데 그 서울에서 갔을 때 서울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방서도 온 걸로 아는데요. 예. 시험 치러. 어. 서울 왔을 거예요. 각지 온 게 아니라. 그때는 지사가 별로 없을 때 같은데요. 울산에서도 쳤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서울 사람만 모였었네. 네. 서울, 경기 지방만 모였겠네. 근데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그때도 많이 왔. 많이 왔는데 나는 군대 일찍 1년 갔다 왔으니까 보니까 전부 형빨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뭐 대위 출신도 있고 선생님보다 온 사람도 있고 경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야 이거 세네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번드던 직장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그 일기생이 그 캐리어들이 참 천차만별했어요. 예. 그럼 아까 시험 가면 상식하고 영어 이 두 예. 개를 봤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학교에 통보 왔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 면접도 면접이 여기 서울서 다 끝냈어요. 아, 면접까지 다 끝내요. 예. 그러고서 합격 통보가 왔는데 이불을 가지고 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이불을 싸고 전화동 1번지에 훈련은 숙소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청량리에서 그 완행열차를 예. 타고 밤새도록 가야 돼요. 이불 보따리 하나 딱 냈지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불 메고 취지로 가는데 이불 메고 가는데 가보니까 매트레스만 입고 이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가져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합격자 통보는 8월 시험 쳤으면 예, 한 두 주나 한 3주 그 정도. 그럼 8월 말이나 예, 정도 돼. 그러고서 9월 10일 날 9월 10일쯤 입게 온 것 같아요. 일기생이. 아, 그래요. 예, 9월 10일.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이 잘 맞았죠. 제대하고 아버지가 우연히 얻은 거예요. 훈련생 뭐지 신문 쪽. 그래서 저는 신문 쪽에서 시합 때 예. 나이 천직 일했는데 하여튼 그걸로 계기 돼서 시험도 어떻게 합격했고 또 도면 보는 거야. 공부하고 목표를 네, 했으니까 네. 선수죠. 예, 일각 삼각부 보는 거 이런 건 선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직업훈련의 입교는 정확하게 9월 며칠로 기억합니까? 11일 정도 되나 한 거 9월 10일 정도에. 예, 근데 그건 저쪽에 기록을 봐야 될 예, 거예요. 일단 뭐 예. 기억을 72년. 예. 가보니까 뭐 황량하죠. 버스 하루에 몇 대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울기등대. 그리고 그 사진도 있는데 바닷가에 그 대학교 공장 기둥 하나 세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울산 내려갔을 때 구수자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런 거 24살이네요. 24살 때 예. 내려갔네요. 많이는 23살 되나? 그러게 이게 24살에서 68세까지 조선소 근무한 거예요.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목형을 했는데 네. 이 중공업이라는 기계 일종은 좀 네. 다르잖아요. 네. 뭐 일단 선택한 그 당시 뭐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한국 세계적 대단히 조선소를 세운다 그러니까 아, 예. 세계적 대단이고 규모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예. 뭐 그때 시작할 때도 100만 평이 넘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게 기회다. 기술 한번 배보자 해가지고 간 거죠. 일단 기회로 생각했다. 예, 기회로 생각했죠. 일생일대 기회로 생각했죠 그때도. 그러다 그러면 이제 직업훈련을 입교를 하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욕에 차 있었어요. 다들? 그때 선생님들이 저 영국의 그 리스고 조선소 연수를 갔다 왔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선생님들이 학구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기과 출신 대학교. 근데 열의가 대단했어요. 근데 점심시가 12시인데 12시 10분까지 강원 애들이 뒤에서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이 식충이더래 하면서 말해요. 진짜 분노를 표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안타까워서. 예, 근데 막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프린트 하나 더 해서 주려고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럼 그때 뭐 교과 과정 같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절단, 아니 저 이제 조선 철공, 철공, 네. 용접, 예, 현도 마킹, 예. 그 용접, 조선철, 현도 마킹, 조선 철공, 배관, 예. 그 정도 생각나네. 설계도 있겠죠. 설계가 현도예요. 설계가 따로 없어요. 마킹.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현도 올라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현도가 조선 철공 안에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현도를 신청한다는 게 조선 철공 신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길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럼 지금 숙식 같은 건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한 방에 요보다 작은 방에 2층 침대 놓고 한 방에 4명씩. 4명씩. 예, 4명씩해서 틈이 없었죠. 벽장 하나에 1층, 2층 해놓고 조그만 게 그러니까 저기 닭장이라고 그랬죠. 난 비아냥 그러려고. 근데 저는 군대에서 뭐 그보다 더 험한 거 있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가면은 그래서 소고기국이 나고 하니까 군대에서는 그때 비계 몇 개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썼어요. 여기 소고기가 둥둥 떠 있다고. 근데 당연히 훈련수당 없었죠. 어떤 식사라든 일반 복지는 괜찮고 훈련수당은 없었다. 훈련수당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워주고 입혀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끝나면은 100% 취업이고 끝나면 그러니까 뭐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그 군대 생활 그걸 안 겪은 사람은 비교가 없으니까 불만 있을 사람도 있죠. 그러면 6개월 동안 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낮에 교육을 마치면 저녁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 저녁 시간 어떻게? 저녁에 6시쯤 끝났나 그때? 그럼 밥 먹고 나면은 낮에 열심히 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별로 일 없더라고요. 토요일도 했을 거예요 그때. 일요일만 쉬었는데 일요일은 돈 없으니까 울리등대 좋더라고요. 바다 처음 보니까 그 대왕공원 바다만 봐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 치고 나면 그 미포만에 그 조개 껍질 주스러 다녔죠. 이렇게 조개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육지에서 살다가 가보니까 뭐 조개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라. 그래갖고 숙소 침대에다가 뭐 목걸이 만들어 걸어놓고 별짓 다 했지. 조개 껍질 주워다가 공예품 만들어서. 6개월 했어요 그때 훈련 기간이. 그렇죠. 6개월이었고. 그럼 쉬는 때 보통 뭐 저녁 시간이라는 그런 일요일 같은 데는 없었어요. 한 오락기구는 탁구대도 없었어요. 그래요? 암컷도 없었고 특별히 한 게 없네요. 진짜 저녁에 가면은 뭐 씻고 밥 먹고 참가를 자고. 일요일 날은 뭐 등대나 바닷가나 어슬렁거리고. 그럼 6개월 동안 교육받았으면 이제 수료할 때 당연히 수료증은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먼저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자격증 같은 따로 준 건 없었습니까? 지금 훈련원에서. 용접사는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접사. 용접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수료증으로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조선 철공은 자격증이 없었어요. 조선 철공은. 그래서 저는 나올 때 그래도 우등장 타고 나왔어요. 이게 참 이건 나중에 좀 다 보여주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저희 좀 필요한데 거의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훈련소장이 영국인이었죠. 윌슨이었던가. 훈련 원장이 영국인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었어요. 훈련 원장이 그래갖고 부원장이 한국 사람이었을 텐데 그 영국서 온 윌슨 신사예요 완전히. 아주 신사였는데 영국인이었어. 윌슨 같아 제 생각에. 윌슨. 처음 듣는. 근데 그때 내 기억이 저 사람 연봉이 4만 불이다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꼭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 뭐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와 그렇게 많이 받으신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입사했던 훈련원 동기 중에서 좀 기억 남는 분이 있어요? 여러 사람 있죠. 그 전진호, 유니텍 그 소개를 전진호가 했단 말이에요. 회장이죠 지금 울산에. 그래요? 그 친구가 잘 풀렸어. 가동 기간이 길고 사실 저는 항상 제일 앞에 나왔었거든요. 상 타고 뭐 도나라 같은 제일 앞에 진급도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었거든. 근데 실속은 다 차렸네.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안전빵 사장인데 사장도 소조립이 제일 안전빵이거든.
그럼 이제 직업 훈련을 수료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배치받은 부서는 건조부예요. 건조부로 갔어요. 예, 선체 건조부. 근데 이제 그때 건조부가 사실은 뭐 건조부에서는 독후장이니까 예. 조선의 꽃이라고 그랬었고 그때 건조부에 센 분들이 좀 많이 이정일 회장님이 건조부에 있었고 이정일. 유업겸 뭐센 사람들이 건조부 쪽에 많이 있었는데 훈련에서 성적 좋은 사람은 다 건조부 데리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끌어서 가져갔어요. 그럼 그 건조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아 블록을 블록. 예, 블록을 막 탑재해서 네. 그러니까 운반 탑재 용접에서 배를 완성시키는 데죠. 예. 고리아스 크레인으로 탑재 완성시키는 곳. 외역, 선체 외역. 그럼 그 당시에 그 기억상 뭐 다는 뭐 워낙 크니까 선체의 건조가 부서가 크잖아요. 예, 예. 대충 한 몇 명 정도? 그때 건조부가 한 3,000명? 예. 그 정도. 3,000명. 예. 그럼 2, 3,000명 됐어요. 팀으로 다 많이 그렇죠. 예. 반에는 제가 반장, 저 훈련생, 조원, 조장, 반장, 직장하고서 대리를 전환했거든요. 제가 반장을 쪽에 반원이 70명 했어요. 와. 75명을 75명을 배치하고 지휘하고 관리하니까 그 안에는 뭐 전과자를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뭐 이제 만약에 반장할 때 그 뭐 부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일자리가 여기가 비전이 있다고 했는데 일은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간 군상이 모여 있는 집단이죠. 술 먹고 안 나오는 사람, 네, 일 시켜놓으면 가서 잠자는 사람, 잔업시키면 안 보내가서 아예 잠잘 준비하고 가고 온 사람도 있고, 네. 진짜 제 기준으로는 불량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표 낼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보너스를 제가 인상과 하루 주면은 5%, 10%밖에 안 나왔고 상 주면 400% 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나오고 나면은 한 두세 주를 시달렸어요. 보너스 쉽게 받은 애들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와서 막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공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방어를 안 해주더라고요. 혼자 감당을 다 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면도칼 가지고도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도 못되겠다 이거 때려칠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좀 현장 노동에 좀 거치. 현장 그 조직원들의 근데 일 못 오는 사람을 보너스 작게 줬으면 나는 냉정하게 실력대로 봐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도 수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등제 지금 이게 참 안 되겠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인관리라고 해가지고 뭐 능률 안 되는 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어 했는데 현장 감독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능률 준 사람 400% 주고 일하는 사람 뭐 50%인가 그때 50%인가 이랬을 거예요. 하여튼 돈이 엄청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이 난 사람 항상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그때 시도를 해본 건데 동기부여하려고 자리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글쎄 본인의 얘기를 좀 하니까 첫 월급은 얼마였던 것 같습니까? 기억에. 첫 월급이 그때 한 25,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25,000원. 예, 2만 5천원인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잔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선생님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 선생님들 그렇게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당신은 많지 않았죠. 예. 별로 돈으로 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때는 보통 뭐 시급 얼마로 시급이죠. 시급 얼마? 시급 제일 처음에 시급 80원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 다른 사람 72원, 73원. 그렇죠. 내가 A급이죠, 항시. 우등성 받고 선생들하고 위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항시 내가 제일 앞장서서 올라왔어요. 그래. 그리고 80원에서 90원 될 때도 그러니까 그때 차별을 줬거든요. 예. 72원 그랬죠. 바로 밑에는 72원. 근데 그때 최고의 기술자가 200원짜리가 있었어요. 도비 기술자 최고. 도비라고 하는데 그건 도비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탑재. 탑재. 무거운 거 탑재한 사람. 무거운 거. 그러니까 순전히 아이디어로 오는 거죠. 설계도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예. 여기 샤클 차고 이거 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사람 최고라고 하더라고. 저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라고. 톱인데 시급이 200원이야. 그래서 야 200원 많다 이랬다고. 그럼 우리 구슬자는 지금 기억상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는 많이 했다고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나 시간까지 기억해요. 한 몇 시간? 520시간 했어요. 한 달에? 네. 가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24로 나. 철야를 8번 했어. 밤샘을. 한 달에? 8번. 예, 내가 항시 교육할 때 무용담비 얘기하는데 540시간. 예, 520. 20시간. 예, 그리고 철야 8번. 철야하고 연장 근무까지 했죠. 안 그럴 수 없는 게 이 배를 언제 진수해야 되는데 이 브록을 오늘 전에 끝내야 돼요. 네. 세팅이라는 걸 맞추는 거죠. 네. 세팅이라는 직종이거든요. 네. 안 끝났어요. 그럼 연장에서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인계가 안 돼요. 그 디멘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받은 월급이 그때 뭐 기업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은행이라든지 네. 다른 거 비교했을 때 좀 구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잔업도 많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적으면 재미가 괜찮았죠. 딱 얘기해놓고 적으면은 그때 또 마침 KBS에서 인터뷰를 왔었어요. 예. 젊은이 양지해가지고 그 영빈관에서 예. 이창호 아나운서 두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훈련생들하고 모아놓고 인터뷰했는데 마이크를 주면은 전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이크가 나한테 딱 왔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한 달에 저금 얼마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상한 게. 그래갖고 한 달에 저거 5만 원입니다 했거든. 5만 원 셌어요. 하여튼 다른 사람 뭐 엄청 센 거거든요. 그때 5만 원이면 하여튼 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받는데 5만 원입니까? 그래서 아니 5만 5천 원 받는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돈을 쬐끔했으냐 5천 원 갖고 되냐 그래서 아 그거 충분하다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때가 많아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전국 KBS에 나왔는데 저는 잔업을 못 봤어요. 다른 사람 봤는데 식구들은 봤죠. 본인은 못 봤어요. 아이고. 그럼 그 현대중공에 근무하면서 부서 이동은 한 적이 있습니까? 부서는? 부서 이동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건조부에 가서 일도크를 맡았는데 네. 거기서만 계속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조장, 반장, 직장, 대리, 과장까지 하고 그만뒀네요. 그럼 과장까지 하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인천조선으로 옮겼어요. 인천에. 그때가 연도로 하면 언제쯤 되죠? 그게 86년도가 이 정도 돼요. 근데 13년쯤 다니고 근데 13년쯤 다니고 최초로 저한테 도쿠 매니저를 맡겼어요. 예. 도쿠 매니저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일 도쿠 매니저면은 굉장히 회사 중요한 자리인데 그때 본부장님이 너를 믿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해라 하는데 사실은 영어 때문에 그때 시추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전부 외국 사람 아니에요. 수십 명이. 근데 제가 영어를 보더니까 이게 통역만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진짜 엄청 받았죠. 막 집에 가면 뒷골이 땡기고 밤 1시 되면은 지금 용접 스톱 시켜놨습니다. 자격증 없다고. 그럼 1시에 나가보면은 뭐 말이 안 통해서 통역어는 사업자원 보고 하는데 이게 반에 반도 안 돼. 그래서 그걸 진짜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아이고 사는 게 뭔데 싶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인천조선에서 신조를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인천조선은 주로 어떤? 인천조선은 저 PC선을 주로 했어요. 작은 26,000톤 이런 거. 작은 거. 네, 작은 거. 근데 인천조선도 제 기술이 필요한 거라. 나 여기서 고전하는데 인천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게 일생의 기회다. 식구도 전부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한다고 해놓고서 인천조선에 도망간 거지. 그럼 인천조선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인천조선에서 이제 또 내 역할을 했죠. 여기도 새로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저도 현대중공업소도 사실 선배가 없었어요. 정도 관리랑 기술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이 사실 처음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착도 가져왔는데. 근데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백지 상태라. 그러니까 제가 와서 표준서 만들고 어떻게 마취해야 된다, 뭐 용접수칙 얼마 줘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궤도에 올라가니까 그 정인영 회장님, 내내 정치가 안 미시고 목포에 영암에 네. 세계 최신 조선소를 세웠잖아요. 네. 세계 최신 최첨단이에요. 그게 시설이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인천조선 다니다가 영암 생기는 바람에 거기 말뚝 갈 때 또 갔죠.
이게 신설조선소만 3번째 간 거예요. 사무조선소로 옮겼는 거예요? 네, 사무조선소로. 네. 그래서 사무조선소가 완전 말뚝박을 때 독구 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궤도까지 올랐어요, 사실. 예. 나에 왔을 때. 그때 뭐 인도를 한 달 만에 하고 해서 기록 세운다고 7일선 회장님 그때 사장했어요, 사무. 예. 궤도에 다 올랐다고요, 모든 조직이. 근데 IMF 때문에 한라가 넘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가 위탁경이 왔으니까 네. 제가 그때 선체 기술관리부장했거든요. 부장했는데 옛날 부장들 다 내보내 이렇게 암묵적인 지시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매일 몇 명 나간다 카운트는 데 나가라 소리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조직에서 하는 거 뭐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래갖고 회사 망해서 뭐 나가라면 나가지 뭐. 나 기술 있는데 먹고 잘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서 사표 천작전 냈죠. 위로금 좀 받고. 그러고서 간 데가 이제 미포조선이에요. 다시 또 번져서. 네, 근데 미포조선 가기 전에 성진기라는 데를 그 부록 만드는 공장에서 또 제가 정도관리에서 좀 이름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좀 쉰다고 했더니 오라고 해가지고 울산에 성진기라는 데 들어갔어요. 1년 근무하다가